국제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서구 패권에 맞서 저항의 축을 자처하며 중동의 거친 사자로 군림하던 이란이 마침내 미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사항전을 외치던 그들이 돌연 평화롭게 대화하자며 내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교적 제스처나 일시적인 평화 공세가 아닙니다. 이란 정권의 명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인 원유 수출이 미국의 철저한 해상 봉쇄망에 갇혀 완전히 질식당했다는 실존적인 파산 선고입니다. 지금 이란의 항구에는 1억 배럴이 넘는 막대한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페르시아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내륙의 거대한 저장 시설들 역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이른바 탱크톱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름을 퍼 올려도 더 이상 단 한 방울조차 쌓아둘 곳이 없어서 피 같은 유정을 강제로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결단만이 남은 것입니다. 한번 가동을 멈추고 폐쇄한 유정을 다시 살려내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국가 경제의 자살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벼랑 끝에서 이란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어떻게 미국의 눈을 피해 석유를 팔아왔을까요? 그 이면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유령함대의 첩보전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수백 척의 노후화된 유조선을 동원해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자동항법 추적 장치, 즉 IG를 고의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공해상에서 배와 배를 맞대고 펌프를 연결해 기름을 몰래 옮겨 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 방식으로 미국의 금수 조치를 비웃어 왔습니다. 기름의 원산지를 세탁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나 오만의 바다를 경유하며 서류를 위조하는 기만전술을 펼쳤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정찰 위성망인 합성개구 레이더, 일명사 위성들이 구름과 어둠을 뚫고 이 유령함대들의 궤적을 샅샅이 잡아냈습니다. 물리적인 배만 쫓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유령함대와 단 한 달러라도 거래한 중동의 그림자 브로커와 유령 회사들을 찾아내 글로벌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자비하게 발동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유령함대들이 대낮에 태양 아래 발가 벗겨진 것처럼 무력화된 것입니다. 기름을 팔아 통치 자금을 마련하고 혁명 수비대를 유지하던 신정체제의 금고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철통 같던 내부 결속력마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2015년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역사적인 핵합의 JCPO는 이란을 믿어서 한 순진한 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통제 가능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초강력 제재를 먼저 가했습니다. 물가가 수백 % 치솟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란 국민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 강경파 대신 온건 개혁파인 루하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미국은 이 틈을 타 이란과 협상을 맺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라는 촘촘한 감시 카메라를 이란의 안방 깊숙이 설치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화가 불가능한 3.67%로 묶어두고 원심 분리기에 숫자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란을 무력으로 짓밟은 것이 아니라 국제규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창 안에 가두어 서서히 체제 변화를 유도한 가장 세련되고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합의가 유지되던 기간 동안 불안에 떨던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정교한 울타리를 걷어차고 나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대 압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대화를 끊어버린 채 융단 폭격식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순풍을 완전히 끊어 신정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국제 정치의 결과는 묘하게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염력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지자 오히려 붕괴 직전이던 이란 내부의 민심이 반미라는 거대한 기치 아래 하나로 결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재가 지속될수록 이란은 보란 듯이 감시 카메라를 부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 60%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맘만 먹으면 몇 초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문턱 국가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하자 국제 유가는 요동쳤고 결국 미국 역시 중동의 늪에 다시 발을 담가야 하는 피곤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의 해머가 오바마의 체스판을 엎어버렸지만 그 결과가 과연 미국의 완벽한 승리였는지는 깊이 따져볼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머나먼 중동의 패권 전쟁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선배님들의 노후 자산, 즉 우리의 주식과 부동산에는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이란의 굴복은 우리 자산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과 타협하여 묶여있던 1억 배럴의 막대한 원유를 글로벌 시장에 다시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 유가는 필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첫째, 물가와 금리의 향방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이는 그동안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온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잡는 가장 확실한 소방수가 됩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이자 부담에 짓눌렸던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은행 예금보다 배당주의 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자산 시장에 골디락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자산에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수출 주력 산업의 희비교차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주들은 단기적으로 비싸게 사온 원유의 재고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화학, 항공, 해운, 그리고 제조업 전반의 마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이란의 유령함대가 사라지고 합법적인 원유 수출이 재개된다면 노후화된 불법 개조 선박들을 대체할 최신형 친환경 초대형 유조선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조선업계 또 다른 슈퍼사이클을 안겨줄 수 있는 강력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끝나는 순간 내계저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태를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국제 외교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평범하지만 잔인한 진리입니다. 어제의 굳건한 협정문은 오늘의 불꽃에 타버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겉으로 보이는 정의와 명분 이면에는 오직 차디찬 계산된 실리와 돈의 논리만이 존재합니다. 이란의 항복은 정의가 승리한 결과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제국의 포식자가 약한 사냥감에 목줄을 물고 버틴 끝에 얻어낸 잔인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란이 겪고 있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보며 왕대국들에 둘러싸인 채 수출로 먹고 사는 한반도라는 작은 화약고의 위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패권 국가의 전략이 바뀔 때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과 외교적 유연성을 잃은 국가가 얼마나 처참한 대가를 치르는지 이란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란의 이번 굴복이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핵폭발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동치는 글로벌 것이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연금과 주식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랜 연륜과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의견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얄팍한 뇌피셜이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팩트와 지정학적 분석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 방어에 작은 무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팩트 스케일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